벤틀리요? 제가 캐딜락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욕먹어요.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달 넘기면 어쩌나 했는데 드디어 GV80 실물 모습이 완전히 유출되었습니다. 외관 사진 2장, 실내 사진 2장, 총 4장의 사진이 화요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오토포스트 채널로서는 처음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로만 라이브 촬영을 하다 보니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이날 라이브 방송 종료 이후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에 필요한 촬영 장비들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전해드려야 하는 소식들은 전문 라이브 장비를 갖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GV80 유출 사진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유출된 사진들도 있어서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공개된 사진은 총 4장입니다. 전면부, 후면부, 센터 패시아, 그리고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사진이었는데요. 위장막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위장막을 3년째 보게 되는 거였는데 다행히 그 전에 모든 사진이 공개됐네요. 우선 전면부입니다. 그간 스파이샷과 예상도를 통해 알려져 왔듯이 GV80 콘셉트카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제네시스 패밀리룩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오각형 그릴임에도 불구하고 G90보다 훨씬 절제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비교해보면 G90은 오각형 그릴 아래쪽 모서리가 하단 범퍼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GV80은 하단 범퍼 상단 라인까지만 모서리가 내려온 모습입니다. GV80 콘셉트카도 이렇게 디자인됐었는데요. 하단 모서리를 G90보다 둥글게 만든 덕에 슈퍼맨 같다는 놀림은 피해갈 수 있겠네요. 이걸 보고 캐딜락 그릴하고 비슷하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진을 놓고 보니 생김새가 정말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헤드램프도 위아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도 G90하고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요. G90은 볼보처럼 헤드램프 중앙을 가로지르는 주간주행 등으로 위아래를 나누었는데 GV80은 램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위아래를 아예 분리시켜버렸습니다. 이 역시 GV80 콘셉트카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G90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디자인 변화 가능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GV80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 보니 콘셉트카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사실 저희가 수요일 오전에 GV80 클럽으로부터 받은 후면부 사진을 공개하려 했었는데요. GV80 클럽에서 제공해준 사진은 GV80과 469동 레터링이 없었는데 사진 속 자동차는 모든 레터링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진은 테스트용, 사진 속 자동차는 라이브 방송에서 추측했던 대로 실제 판매되는 양산차입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G90보다 절제된 느낌입니다. 테일램프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G90은 하단 테일램프가 좌우가 링컨처럼 길게 연결됐었는데 GV80은 양쪽 테일램프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GV80 콘셉트카도 테일램프가 이런 형태였죠. 트렁크 중앙 제네시스 레터링, 범퍼로 내려간 번호판, 오각형 머플러 팁 같은 건 G90과 동일합니다. 후면부는 볼륨감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한 것 같죠? 뒷유리 아래부터 계단식으로 각을 줬는데 박준영 기자가 이걸 보고 벤테이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박준영 기자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트렁크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뒷유리 각도도 누워있는 게 그렇고 근데 하필이면 와이퍼 위치도 비슷하네. 네, 어쨌든 저는 이 차를 실제로 봤었는데요. 지난달 워크숍 갔다가 술 마시고 새벽에 호텔 뒤쪽으로 내려갔는데 GV80이 서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봤던 대로 말씀드리면 산타페보단 크고 팰리세이드보단 작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둥글둥글하게 깎인 앞모습도 그렇고 뒷유리는 또 쿠페형 SUV처럼 누워있어서 익스플로러 같은 차처럼 거대한 느낌은 없더라고요. 보통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는 차들은 각진 디자인을 많이 채용하죠. 아마 거대한 크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90이 아니라 G80급 SUV라서 어찌 보면 당연하고요. 다음은 실내 사진입니다. 센터 패시아와 스티어링 휠 사진이 유출됐는데요. 센터 패시아부터 살펴보면 중앙에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장착된 모습이고요. 공조 컨트롤러를 버튼식으로 바꾸면서도 주변에 물리 버튼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칭찬해주고 싶네요. 너무 많은 기능들을 디스플레이로 넣어버리면 조작하기도 불편하죠. 특히 운전 중에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좀 멀어 보이는데 벤츠처럼 기어 레버 위에 있는 컨트롤러로만 조작할 수 있을 법한 위치에 있지만 여기에 달린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동 폈을 때 위로 쓱 올라오면 멋있겠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쉽게도 그 기능은 없습니다. 사진 속 센터 패시아는 상위 트림, 그러니까 7천만 원이 넘는 GV80의 실내입니다.
여백의 미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건 실제로 봐야 알 것 같네요. 기어레버 주변은 나무 무늬로 꾸며졌는데요. 사진으로 봤을 땐 팰리세이드에 적용된 나무 무늬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팰리세이드에 적용된 나무 무늬는 필름지를 붙여놓은 느낌이라 사실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GV80에도 비슷한 게 적용되는 거라면 고급 감성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질 것 같습니다. 센터페 시야랑 센터 터널 사진이 라이브 방송 종료 이후에 또 유출됐습니다. 시동이 켜졌을 때 촬영된 사진이라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도 켜져 있네요. 사진을 통해 센터페 시야 중앙에 있던 디스플레이가 그랜저에 적용된 것과 같은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다이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기어레버는 그간 스파이샷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다이얼식 기어레버가 적용되었고, 기어레버 오른쪽은 컵홀더, 상단은 수납 공간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어링 휠과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구형 S클래스처럼 위아래가 넓게 뚫린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왼쪽에는 음성 인식, 볼륨 조절, 미디어 장치 선택 버튼 등이 위치하고, 오른쪽은 디지털 계기판 설정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등이 위치합니다. 개인적으로 현대기아차 가죽 질감은 아쉽지만 버튼 소재만큼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버튼들도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잘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계기판도 찍혔네요. 그동안 봐왔던 디지털 계기판 모습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진 속 그래픽은 소나타나 그랜저에서 봐왔던 것과 비슷해 보이네요. 디지털 계기판 디자인을 운전자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거나 주행 모드별로 다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계가 왼쪽, 타코미터가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속도계를 자세히 보면 숫자가 160까지밖에 없네요.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인 km/h가 아니라 마일 계기판이라 그렇습니다. 스티어링 휠 사진도 라이브 방송 종료 이후에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완전히 켜지면 이런 모습이군요. 중앙에 차로 유지 장치 정보가 표시되고요. 260까지 써져 있는 걸 봐선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km/h 단위 계기판이네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니 3분할 기능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G90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 3분할 기능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출된 사진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출시 시기입니다. 그간 12월 28일에 출시된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건 마감 기한이라고 합니다. 28일에 출시된다가 아니라 28일까지 출시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마감 기한인 것이죠. 이와 함께 나온 일정이 12월 19일인데 이때가 사실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현대차가 하청업체는 12월 19일 출시로 공지를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GV80 출시가 지연된 이유를 전해드렸었죠. 방전 문제, 파우더 렛치 문제, 도장 불량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달 25일에 현대차 내부 품평회를 마치고 임원진으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출시를 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장막만 3년째 보게 되는 것이고, 현대차 내부에서도 올해는 넘기지 말아라 라는 분위기가 강한 상태라 이번 달 안에는 무조건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중 제일 유력한 게 12월 19일이고요. 다음으로 많이 나온 질문이 가격인데 GV80은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 3.0 디젤 모델로 출시되죠. 모델별 세부 가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관계자로부터 들은 전체적인 가격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5천만원 후반부터 8천만원 초반 정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중 3.0 디젤은 6천만원 중반에서 8천만원 초반 정도로 나올 거라고 하네요. 네, GV80 유출 사진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호회 매니저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기다리다 지친 분들이 수입차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최근에 유출된 사진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 호불호가 G90만큼 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훨씬 절제되고 정리된 느낌이라 눈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더 적지 않을까 싶네요. GV80과 관련된 가격과 옵션 같은 다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스파이샷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